아, 네. 지난번에 이제 동영상으로 만나 뵙고 라이브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요즘 그 약간 그 삼총사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한동 킬러 삼총사. 그래가지고 박미영 대변인이 너무 이 위협적으로 한동훈을 까다 보니까 아주 그냥 박민현 죽이기 공작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박민영 한 명만 노리고 저런 조직적 공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장동혁 대표를 흔들려는 음모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윤리위원장 교체되고 아 이제 한동훈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는갑다라고 하니까 쟤네가 막 찾다가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박민영을 흔들고 있는 게 거의 마지막 총공세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채팅창에 저 아직도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또 타이트하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이제 사실 뭐 소속됐었던 것도 아닌데 뭐 약간 소속이 돼 있었던 걸로 이제 약간 좀 판단이 됐던 그런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그러니까 대부분 아세요 이제.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병준 기자님은 지금 혼자 개인으로서 그렇죠. 독고다이브. 방송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다시 본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여러분 당원 게시판에 박민영 지켜라, 박민영 응원한다는 글들이 오늘 꽤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도 하루에 3건 게시글 달 수 있는데 당원 게시판이나 댓글이나 이런데 지금 티는 안 내도 민영이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연락 주고받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를 잘못하고 하면 누구나 비판과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청년 정치인은 우리가 정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 비례대표 주는 게 너무 많이 문제다. 이러면 그게 청년 비해가 되는 겁니까, 기자님?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한 표현이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니만큼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옆에서 말을 해도 옆 사람이 막 비속어 쓰고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제지하는 것 정도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장애인 비하로 몰아가고 막 말도 못하게 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뭐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 문제될 만한 발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비례에 있어서 비례 너무 2번 한 거는 아무도 이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이제 할당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원래 비례라는 게 이제 할당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장애인 할당도 있고 뭐 이런 뭐 전문가 할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당이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 할당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뭐 3명? 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그 좀 과한 거 아니냐. 그건 사실 정책적인 문제 제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 까고 비하고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데 단지 그냥 그 비판의 대상이 장애인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마치 이제 장애인 비하를 한 것처럼 허구의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계에서 활동 많이 하는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을 주던가. 그렇죠.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중에 한 명인 최보윤 대변인은 정말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최보윤 그렇죠.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김혜지라는 특정 인물한테 한 번 더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해인 욕을 못 하잖아요. 김혜지 때문에. 용해인이 비례대표 2번 연속했어요. 그러네요. 좌파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해인 욕을 하려니까 너네 김혜진은 이래버리면 우리가 다 뭐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라도 뭐 장애인 협회도 보니까 되게 다양한 데가 많아요. 거기서 활동하는 회장님 출신들 뭐 누구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비례대표 줬으면 오히려 더 다양성에 기여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합니까? 제가 이 이야기하면 장애인 비하인 겁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분은 전장현과 너무 유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전장현 하면 얼마나 치를 떠는데 오늘도 보니까 광화문에서 막 시위해가지고 그 무정차로 지나가고 출근하는 국민들 불편을 겪었는데
전장현 관련자의 배우자가 지금 김혜지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이 됐고요. 그렇죠. 전장현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퍼포먼스 했잖아요. 네네. 이게 국민의힘과 보수의 방향이랑 다르다고요, 이거는. 그리고 그 보좌관이 실제로 본인도 그 네. 전장현 기관지로 네. 불리는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전장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전장현 사람을 2번 연속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정말 특혜성 공천을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람이 2년 전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까지 발의한.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의 정서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보수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미 한동훈이 공천 주기 1년 전에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력을 다 확인하고 한동훈이 공천을 줬다는 건 저는 한동훈 자체도 내심 그런 어떤 동성혼 합법화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거기에 반대하면서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을 공천 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완전 진성 좌익이에요. 진성 좌익. 예.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은 사실은 사실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이 바꿨나요? 최근에 하도 듣보잡이어서 누구 하여튼 말하는 거예요? 누구? 정의당. 정의당 누구? 그러니까 정의당 그 당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아니 바뀌었다가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민주당보다도 왼쪽이에요. 민주당보다도. 왜냐면 민주당도 동성혼 합법화에는 반대할 사람들 꽤 있을걸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도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수 정당에서 의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참 깝깝한 현실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 응원하는 화환 보내기 운동이 막 릴레이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는 공간이 좁아서요. 국회 일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관계자, 담당자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화환 보내기 운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영풍 TV에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출연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네. 국회 일문 앞에 여러분 장동혁 대표와 박민영 대변인 응원하는 화환이 쫙 깔릴 수 있게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 찾아보시고 꽃바구니나 화환으로 마음을 네. 전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당원 게시판에도 글 많이 쓰시고요. 네. 네. 어쨌든 지금 가장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 장해차 위원님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 당원들의 제1 관심사가 이제 당원 게시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맥락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박민영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나 음해는 뭐냐면 네. 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이제 사퇴하기로 하고 교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위기감을 느낀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이 이 방송에서 자신을 가장 아프게 비판하는 박민영을 콕 집어서 덜어내면서 네.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나 징계를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 네. 그러니까 김종혁 같은 경우도 막 나대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김종혁도 다시 징계 대상 되거든. 네. 당무감사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음모와 맥락이 배후에 깔려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단계가 빨리 좀 까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주변 지인들한테도 일절 그 단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더라고요. 입이 무거운 편인 거죠. 예, 그러니까 1급 기밀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긴 할 것 같아요. 예, 하긴 할 것 같고 장도혁 대표도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이영풍 TV 나오셔서 오히려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더라고요. 예, 좀 속도를 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장도혁 대표도 약간 조금 이제 지금쯤이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네. 당무감사위에서 당원 게시판 속도를 못 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예. 이유가 바로 여상원입니다. 어차피 해서 올려봤자 예를 들면 네. 당원 게시판 이거는 네. 안건 올리고 착수하면 며칠이면 결과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무감사위에서 뭐 제명, 당원권 정지 3년 이런 권고를 윤리위로 보내잖아요. 네네. 근데 여상원이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경고다. 네. 또는 뭐 한 달짜리다. 네. 이래버리면 기껏 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상원이 나가는 1월 7일까지는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내부적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여상원이 우리 행동하는 당원들의 목소리 덕분에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사퇴하겠다고 뭐 뒤끝을 부리고 있지만 나가기로 정리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12월에 새로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인선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12월에 이 결과를 윤리위로 보내는데 이제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중순이나 말에 하루빨리 이걸 안건으로 올리고 조사해서 12월에 새 윤리위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는 그야말로 속도를 안 낼 이유가 없어진 것, 여상원 교체까지 다 연결되는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좀 이제 계엄 이후 들어오신 분들은 자세히 네.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전역 전 의원 블로그에 그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답니다. 그렇죠. 네, 당원 게시판 이제 한동훈 작성자 검색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온갖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비난. 국민의힘 정치인들 욕도 엄청 했어요. 네, 온갖 그 쌍욕을 하는 글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그거를 이제 제 독자분이 캡처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딱 보니까 이거는 딱 말투라든가 이 정치적 스탠스가 누가 봐도 우리가 아는 그 한동훈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걸 딱 보고 이거 한동훈 맞다. 네, 근데 그 외에도 한동훈 가족들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다 나왔죠. 네, 비슷한 논조의 글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모친, 장모, 그게 와이프, 사실 딸. 원래 제가 처음에는 방송을 할 때 그 장인이랑 저 아마 와이프 예,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방송 그 두 사람은 이름이 좀 알려진 유명인들이니까. 네네. 근데 제가 방송 말미에 이제 채팅창에 허수옥으로 검색해봐라, 최영옥으로 검색해봐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검색해 보니까 쫙 뜨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욕하는 글들이.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모친과 장모 이름이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한 11시쯤에 생방송으로 때려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제 방송이 끝난 직후에 당일날 새벽 1시 반에 당원 게시판이 긴급 서버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거 서버 정지시킨 사람 나중에 우리가 업무 방해로 다 고소 고발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도 당원 게시판인데 그 과정에서 이 증거 인멸한 거, 예, 서버 긴급 점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성자 검색 기능을 또 삭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글도 삭제했어요 지금 한동훈 쪽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증거 인멸 부분까지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는 당무감사위가 거기까지 조사하겠죠. 그럼요. 그렇게 가야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그 당시에 당원 게시판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 한동훈의 최측근인 네. 장서정 홍보본부장한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한동훈한테 뭐 스웨터 입어라, 니트 입어라 이런 네. 이미지 조언해주는 사람이래요. 네, 근데 맞아요. 당 홍보본부장직에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럼 당원 게시판 관련된 거는 홍보국이 하는데 홍보국이 홍보본부장 산하예요. 네. 만약 장서정이 그 당원 게시판 긴급 점검이나 뭐 이 작성자 검색 기능 없애고 혹시라도 증거 인멸 등에 관여했다면 네. 이건 장서정도 깜빵 갈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범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 싹 다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를 하면은 뭐 당에서 징계를 하고 뭐 그런 거 이전에 한동훈은 그날로 이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날로 이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단계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예. 단계가 까지는 순간 이 모든 게 끝난다. 예. 뭐 한동훈 정치 생명이 끝장나는 순간 밑에 떨거지들도 뭐 같이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동훈은 정신 못 차리고 네. 막 요새 저는 이제 가토광이라고 하거든요. 가발쓴 토론 광인. 네. 아무한테나 토론해달라 하는 게 저기 무슨 부천역 BJ 보는 것 같아요. 막 요새 부천역에 그 유튜버들 BJ들이 막 놀잖아요. 맞아요. 막 지나가는 행인한테 시비 걸고 막 하는 게 거의 부천역 BJ 수준이야.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가. 이게 아무도 지한테 관심이 없는데 막 존재감을 받고 막 그 사람들은 슈퍼챗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네. 한동훈은 관심 후원하려고 하는 거고, 거의 부천역 BJ 수준으로 조국한테 토론해달라 까이고 추미한테 까이고 박범계가 너 깐족거리는 거 고치면 해줄게 하니까 저 공손하게 하겠습니다 충성 막 이러고 있잖아요. 방송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막 그 가토강 부천역 BJ 수준의 한동훈이 나는 대선까지 나왔던 사람이다. 지가 대선은 언제 나왔죠?
대선 경선 경선에서 나왔죠, 경선. 발린 걸 우리가 대선 나왔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나는 대선까지 나왔던 사람이다. 불출마 선언 왜 해야 하나? 나 이번 재보궐에서 나오고 싶다라는 기색을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심리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본인이 이제 지자체장 선거는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나오고 싶어 죽겠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 공천 달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단계가 까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한동훈이 막 지금 여기저기 나대면서 네.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네. 마치 무슨 자기 전문 이슈인 것 마냥, 자기 담당 이슈인 것 마냥. 아니 법무부 장관 할 때 이재명 깜빵이나 잘 넣지 그랬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돼. 왜? 이재명 구속도 못 시키고 네, 문재인 본인- 수사도 하나도 못했으면서 본인 때문에 이재명, 문재인 한 명도 구속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놓고서 자기 전문 분야 나왔다고 신나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이 이제 조만간에 까질 것을 이제 본인도 이제 감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 노이즈를 생성해내는 거지. 예, 계속 막 언론에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민주당 열심히 까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 니네 장도혁 너 단계 까가지고 나 제거할 수 있겠어? 약간 저는 협박성으로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계를 못 가게 하려고, 본인을 제거를 못하게 하려고 뭔가 지금 이 일부러 좀 노이즈를 생성해내면서 공작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네. 이렇게 부천역 BJ처럼 설치고 다니는 게 네.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대여 투쟁하는데 이게 화력이 분산되고 네. 이런저런 노이즈 때문에 이 아직도 많은 당원들이, 제가 부산 수영구 내려가도 그렇고요. 네. 한동훈 대체 언제 정리하냐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일의 관심사예요. 사실. 보수가 결집하는 걸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렇게 설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이 일을 네.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위장우파 떨거지들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야 예, 이 보수가 정통 보수 이념을 중심으로 딱 단합을 해서 이재명 정부와 이 맞다이를 깔 수 있는 거지. 지금 계속 뭐만 하면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분탕치고 내부 총질하고 막 지가 막 무슨 사령관인 것 마냥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싸움이. 예. 뭘 하려고 하기만 하면 한동훈이 튀어나와서 막아버리니까 이게 이재명까지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예, 지금 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뭐 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을 끌어내리려면은 우리가 한동훈을 무조건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예, 한동훈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재명까지 가지도 못하고 우파는 지게 돼 있다. 한동훈이 만약에 단계를 안 까고 한동훈이 계속 이렇게 정치 생명을 이어나간다. 그러면은 우파는 완전히 위장우파에 잠식 당하는 거고, 예, 보수는 괴멸되는 거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재명 세상, 개딸 세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재명과 잘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우는데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걸 막고 있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한연대 이야기가 탄핵 때부터 나왔던 거고, 네, 이재명과 한동훈의 연대, 이 가토강, 가발순 토론관, 이 부천역 BJ들을 지금 막 부천에서 쫓아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예. 얘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부천역 뭔가 BJ야 딱.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묵직하게 이 대여 투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남들 눈에는 광인으로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지금 뭐 토론하자고 하는데 네. 사실 다 피하고 있는데 먼저 한동훈한테 토론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누구죠? 여기 있는 저희 둘. 아 그렇죠. 멸콩 TV 나오면 제가 출연료 정말 두둑히 챙겨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를 누가 망쳤는지, 탄핵을 찬성하는 게 옳았는지 글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언제든지 한동훈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든 좋아요. 무슨 주제든 좋아. 아니 우리가 예. 그 뭐 가발인지 아닌지. 한가발 채널인 언더 73도 나가줘도 돼. 그럼요. 우리 채널에 예. 안 와도 돼. 예. 너네 원하는 대로 다 가줄게. 아니면 한동훈이 이제 그 좋아하는 김어준 방송도 괜찮고. 예. 그리고 어디든 나가줄 테니까 동훈아 나랑 먼저 토론하자. 네. 나부터 넘고 가라 동훈아. 네. 아니 그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저 허접들 저기 도망다니는 좌파들 상대로만 지금 싸움 걸고 다니고 있는데 뭐 도망가지 마라? 아니 본인이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 본인이 지금 단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아직도 저 고발 못했습니다. 예. 주진우가 저 고발한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떠든 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1년째 지금 고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꿈에서 했나 봐요. 네. 고발 같은 소리 하네. 근데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요새 언론에서 이 사람 이름 보일 때마다 네. 아주 역겨워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조갑제. 아니 뭐 되도 않는 소리를 자꾸 언론을 다니면서 하는데 네.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한동훈을 띄워줘야 네. 좌파 방송에서 조갑제를 부르거든. 그렇죠. 그거 하라고 좌파 방송이 보수 분열시키려고 한동훈 떨거지들을 패널로 갖다 쓰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노욕을 보이면서 추태를 보이는지 이재명 옆에 가서 막 완전 무슨 이재명이랑 정규재랑 조갑제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 조갑제가 이분이 네. 이재명한테 막 어깨를 막 갖다 비비면서 막 아양을 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 그렇죠. 그것만 해도 와 이런 사람들이 보수 원로라고 설치니까 보수가 망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와서 뭐 한동훈이 구명정이다, 한동훈 비대위로 가야 된다, 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장동혁 대표를 흔들기 위한 네. 빌드업인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저분이 사실은 아유 저분 원래 약간 정통 보수의 상징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솔직히 저분을 이렇게 정통 보수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분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YS계, 자기는 YS계다. 네, 김영삼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분이고. 그 사진 좀 내려주세요, PD님. 아 진짜 못 보겠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뭐 한 자리 얻어 보려다가 지금 못 받아 먹으니까 뒤통수 치고 나왔다가 이제 한동훈 밑으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한동훈을 띄우면 뭐라도 얻어 먹겠지 내가. 그러니까 MBC나 CBS 같은 데서 저런 이야기 하라고 불러주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좋은가 봐.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정통 보수를 지지하고 장동혁 편을 들면 안 불러주거든. 네. 그러니까 갈 데 없는 양반들이 그 좌파 방송이 나눠주는 출연료 10만 원, 15만 원짜리 뽀찌라도 받으려고 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갑재 씨 그 유튜브 방송 보면요, 조회수가 한 뭐 1000회 나오나? 네. 뭐 아무도 안 봐요. 그래요? 아니, 사실 그것도 좌파들이랑 그 한 딸들이 가서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기사 내주고 하니까 네. 저게 너무 행복하고 막 좋은가 봐. 그나마 몇백 회 나오는 거지. 그 전에는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 아유, 근데 아유. 이제 이재명 빨고 한동훈 빨고 하니까 이제 방송사에서 불러주고 저렇게 언론 기사 써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더 저러는 것 같은데 저분뿐만 아니라 또 같이 세트로 다니는 그 정규재 씨. 하여튼 저는 솔직히 저분들은 이 바닥에서 영구 퇴출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왜 좌파랑 싸우면 우파가 계속 지냐면 원로들부터 썩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보수의 국회의장 출신 원로 정의와 김형호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지들이 국회의장하고 공관위원장 할 때 당을 다 말아먹어 놓고서는 뭐 손가락질하고 감나라 배추나라 대도 않은 훈수 두는 것도 어이가 없고 언론계 출신의 원로라는 정규재나 조갑재가 지금 변절해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 원로들부터 물갈이를 싹 하지 않으면 보수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스피커들도 뭐 스피커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세대 교체. 그래서 정의야 김무성 이런 저 정말 구태 기득권들. 김형호도 마찬가지고. 김영호 구태 기득권들. 하필 다 부산이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산에 문제가 이 부산 정치인들 중에 지금 한 딸들이 꽤 있고 조경태가 있고 정현욱이 있고 정성국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산의 정치가 지금 사실 부산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이 부산의 박쥐 같은 정치인들을 개혁하는 게 저는 부산 정치 개혁, 보수 정치 개혁의 좀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세대 교체합시다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저기 김무성 정의와 또 누구 있죠? 김영호. 김영호. 그리고 조갑재. 이런 사람들 다 집에 가고 정규재. 거기 이제 장희찬 의원님이 이제 가시고 그다음에 조갑재 정규재 집에 보내고 제가 그 자리 깨차겠습니다. 그렇게 좀 세대 교체 좀 합시다. 아니 언제적 조갑재 정규재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좀 집에 가세요 알아서 좀. 응? 눈치껏 좀 알아서 가 좀 제발 좀. 그러니까 눈치들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뭔가 실력으로도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약간 어그로 좀 끌고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하는가 본데 결과적으로 이재명한테도 자리 못 받았어요. 그게 결국 당신네들의 그 초라한 말로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니, 어디 가서 보수를 하고 다니지 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네. 요새 좀 주목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네. 뭐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박민영 대변인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저는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이나 행보가 우리 그 지지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네.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TV조선 앵커 할 때는 네. 좀 왜 저러지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좀 이상할 때 있었죠. 그런데 정치인이 되고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열망을 직접 느끼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레벨업한 것 같아요. 오늘도 채널A 나가가지고 네. 네.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는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네.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책임을 묻는 게 책임 정치다. 네.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지 마라. 네. 이건 네가 지금 출마하고 말고가 아니라 판단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우 정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동욱이라는 정치인의 재발견. 저는 사실 좀 기대 이상이에요. 네, 왜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조중동 출신 인사들은 이렇게 별로 믿질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결정적일 때 그 언론사 사주의 노선에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신동욱 최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재명 상대로도 굉장히 잘 싸워요. 네, 잘 싸우는데 거기다가 한동훈 단계 얘기까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네, 지난번에도 단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무조건 까야 된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도 의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의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됐으면 이미 저는 조선 미디어와는 좀 별개로 그러니까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네. 전당대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 저도 전당대회를 해봤지만 네. 전국을 돌면서 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뭘 원하는지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이 어딘지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몇 년에 한 번 열리는. 현장에서 딱 그 체감을 하면은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표로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이 지역구든 비례든 전국 선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대선 나가는 거 아니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레벨업의 무대가 되는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좋은 쪽으로 전당대회에서 충격을 받고 알을 깨고 나와서 이제는 그 천지일보 여론조사 보면은 대선 주자 반열에도 올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죠. 네, 거기에 후보로 막 거론이 돼요. 네. 지지율도 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파악했다. 네. 근데 전대 나가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점에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조갑재, 정규재 이런 인간들이 아니라 신동욱 최고위원이 우리의 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또 큰 힘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발견. 예. 신동훈을 우리가 뭐 저렇게만 정확한 바른 정치 해주면은 저희가 뭐 안 밀어줄 이유가 없어요. 예. 저희가 저렇게 계속 바른 길을 가면은 저희가 화끈하게 밀어드려서 더 큰 정치인으로 뭐 지금 당장 뭐 대선에 나가는 건 무리일 수 있겠지만 뭐 혹시 압니까 뭐 그 다음번 대선이라든가. 아니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도 막 거론이 돼요. 네, 그렇죠. 최근에. 네, 그래서 저는 신동욱 의원이 하여튼 앞으로 굉장히 좋은 정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시장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서울시장은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아직 고민 중인가요? 그러니까 아직 시기가 좀 이르니까. 보통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한 2월 정도쯤에 당에서 공천 관련된 위원회들이 생기고 막 네. 여러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아마 설 연휴 때 또 온 가족이 밥상에 모이게 되잖아요. 네네. 설 민심이 중요하니까 네. 그맘때쯤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의 선택도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시장에 도전할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주목이 되고 아무튼 그거는 연초가 되어야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나경원 의원이 되었든 신동욱 최고위원이 되었든 좀 서울시장 후보 이번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 솔직히 이 우파 내에서의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사실 이 지금 뭐 어울리는 세력들을 보면은 약간 배현진이랑 어울리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번에 좀 서울시장 후보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하여튼 뭐 나경원 의원이 좀 고민을 많이 뭐 해서 본인이 현명한 결단하겠죠. 네,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이병준 기자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물 흐르듯 술술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방송인 거예요? 이병준 그렇죠. TV까지 같이 하는 포함하면. 게. 예. 거의 약간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저 이제 12월 1일에 여의도 가도 네. 여의도 시대에도 자주 모실 테니까 편하게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고 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